파리의 앵발리드 광장. 파리의 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한 건물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폭염도 물러가게 합니다. 제게 시원한 바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의 쇼블로에 살고 있는 미첼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가 사는 파리에서 2024년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대단했죠. 전 세계 인구가 파리에 모여 거리마다 웃고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파리의 낮과 밤은 항상 활기찬 분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솔직히 파리올림픽 개최가 확정되고 파리시청이 올림픽을 준비할 때 여러 걱정들이 많았고 파리올림픽을 마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 잡음들이 많아서 파리 시민들은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보단 부끄럽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도 축제는 무사히 끝났고 파리올림픽을 즐긴 모든 이들에겐 물어보진 않았지만 나름 이색 올림픽의 장으로 파리의 문화유산들과 어우러진 흥미있는 이색 올림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가족은 올림픽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소피 때문이었죠. 소피에게 사춘기가 찾아와서 저와 제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했거든요. 소피가 어릴 적 저희와 함께 소풍도 가고 파리 외곽으로 캠핑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춘기로 인해 급격히 차가워진 소피에게는 저희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방에 틀어박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가끔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 거라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제 남편이 늦은 밤에 파리 거리는 위험하다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저희 부부와 소피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죠. 소피는 저희 눈치를 살피는 건지 그 이후로는 나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컴퓨터에만 빠져있는 소피에게 말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파리올림픽이 개최된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올림픽을 기회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길 바랐지만 소피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소피와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이리저리 고민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올림픽을 같이 즐기기 위해 올림픽에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훑어보던 중 우연히 코리아하우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자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근처에 꾸며진 팝업 행사 장소였는데 그것을 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소피가 K-팝, 특히 세븐틴이라는 그룹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떠올린 거예요. 항상 소피는 방에서 한국어로 중얼대는 남자 그룹의 음악만 듣길래 가족이 식사를 할 때 누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소피는 세븐틴이라고 했고 한국의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죠. 현재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BTS의 뒤를 이을 K-팝 그룹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소피가 세븐틴을 얘기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눈이 초롱초롱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죠. 코리아하우스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팝업 행사였고 K-팝과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부스와 무대를 운영한다고 했죠. 무대에선 K-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며 K-팝과 관련된 커버 댄스, K-팝 댄스 대회, 릴레이 댄스, K-팝 댄스 클래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고 세계에서 상을 휩쓴 한국의 비보잉 크루들이 비보잉 공연과 스트릿 댄스 배틀을 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소피의 마음에 확 와닿을 대목이었어요. 한국의 대형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와 협업하여 한국의 K-팝 아이돌 그룹들의 공연 무대 의상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소피가 세븐틴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세븐틴에 대해 검색했을 때 세븐틴이 플레디스라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인데 하이브가 플레디스를 인수한 내용을 봤었거든요. 이 내용만으로도 소피의 마음을 흔들어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코리아하우스에서는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광장 응원전도 한다고 하고 CJ라는 업체가 한국의 음식과 뷰티,
K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역별로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죠. 말 그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파리 한복판에 위치하게 되는 대규모 행사인 것이죠. 저는 이 내용들을 남편과 함께 보며 소피가 좋아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소피의 방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피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소피, 파리올림픽에 코리아하우스라는 팝업 행사를 한국문화홍보팀이 한다고 하는데 가볼 생각이 있니? 너 K-팝 좋아하잖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춘기에 접어들고 표정이 없던 소피의 표정이 급격히 밝아지며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에게 정말요? 저 가고 싶었어요. 코리아하우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소피는 이미 코리아하우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미 모든 내용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인 저희가 허락한다면 친구들과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혼자 가면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가지 못하고 있었고 친구들이랑 가면 늦게까지 즐기지 못하니까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있었다며 저의 제안을 듣고는 너무 기뻐했죠. 소피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며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 역시 소피가 기뻐했다고 하니 당장이라도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보자고 했죠. 저희는 소피를 거실로 불렀고 코리아하우스에 갈 일정을 정리한 후 내일을 기약하며 잠에 들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코리아하우스로 출발했어요. 앵발리드 광장 인근 메종드 라 시미라는 컨퍼런스 센터에 코리아하우스가 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파리올림픽으로 꾸며진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을 지나 앵발리드 광장으로 향했죠. 소피의 발걸음은 마치 소피가 어릴 적 소풍을 갈 때의 모습처럼 우리를 앞서갔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며 소피의 뒤를 따라갔죠. 소피가 갑자기 멈추더니 저희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저 음악 소리 들려요? 한국의 K-팝이에요. 소피는 신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하고 다시 음악이 들리는 곳으로 뛰어갔고 저희는 소피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광장 인근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 도착하였고 한국의 국기가 걸려있고 한국의 문양으로 구성된 플래그들이 우리를 맞이했죠. 파리 도심 한가운데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꾸며진 이 특별한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소피는 눈이 반짝였어요. 입구부터 한국의 전통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아치형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지나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향한 응원 문구와 팀 코리아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죠.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내부를 꾸민 코리아하우스의 로비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어요. 소피는 한국어와 한국의 문양들, 색감이 익숙한 듯 여기저기 둘러보며 코리아하우스의 입구부터 한국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죠.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식 시식 코너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한국의 전통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도 있었어요. 특히 소피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곳은 K-팝 존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실제 K-팝 스타들이 착용했던 무대 의상과 액세서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다양한 K-팝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소피는 K-팝 댄스 클래스를 신청했고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소피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딸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소피가 댄스를 배우고 있는 동안 남편과 저는 코리아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보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했죠.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게임 컨텐츠를 즐겨보기도 했죠. 그날 오후 코리아하우스 내 광장에서 한국 펜싱 경기의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 경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코리아하우스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더군요. 한국의 남자 펜싱 선수가 금메달을 걸고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피도 K-팝 존에서 나와 저희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가 카메라에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저와 소피는 그만 넋을 놓고 말았어요. 그의 이름은 오상욱이라는 선수였는데 그의 잘생긴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소피와 저는 그 순간 한국의 펜싱 선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저와 소피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선수와 한국 팀을 열렬히 응원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저희는 한국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어요. 그 이후로 소피가 코리아하우스를 가자는 얘기를 아침마다 저희에게 하며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스포츠에 빠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피와 좋은 추억을 위해 매일매일 계속해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고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며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며 하나가 되었죠. 그렇게 매일같이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족에게는 일상이 되었어요. 소피는 코리아하우스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K-팝 공연을 즐기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저와 남편 역시 소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에 감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흥분된 목소리로 펜싱 경기 단체전을 직관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소피와 저는 당장 예매하자고 했지만 아쉽게도 표는 이미 매진된 상태였죠. 실망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소피가 코리아하우스에서 다 같이 응원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코리아하우스의 광장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펜싱 경기를 응원하게 되었죠. 코리아하우스에서는 단체전 경기를 큰 스크린으로 생중계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소피와 저는 한국의 펜싱팀, 특히 오상욱 선수를 응원하며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응원의 물결에 동참했죠.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어느덧 프랑스 대신 한국을 응원하는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한국을 향한 애정이 깊어졌어요. 경기가 끝난 후 한국의 펜싱팀이 또다시 금메달을 따냈을 때 코리아하우스는 환호성과 축하의 물결로 가득 찼어요. 소피는 저를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고 저 역시 그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코리아하우스는 단순한 홍보관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희는 코리아하우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코리아하우스는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추억을 쌓게 해주는 소중한 장소가 되어버렸죠. 소피와의 거리감이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자국인 프랑스를 응원하는 것보다 한국 선수들의 투지를 응원하는 데 집중하였고 선수들의 경기 일정을 찾아보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코리아하우스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은 한국이라는 하나의 교집합으로 열띤 응원을 했어요. 선수들이 아쉬움에 탄식할 때 우리도 같이 탄식하고 메달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면 감정에 동화되어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소피는 저희에게 스포츠가 재미있다고 말하며 파리올림픽에 관심이 없던 자신이 스포츠에 눈을 뜨게 되었다며 즐거워했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오래가진 못했어요.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코리아하우스를 자주 드나들다 보니 친해진 한국의 관계자로부터 올림픽이 끝나면 코리아하우스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가족 모두가 큰 아쉬움을 느꼈어요. 소피는 물론 저 역시 그곳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의 아쉬운 표정을 보았는지 관계자가 8월 28일에 시작되는 파리 패럴림픽 동안 새로운 코리아하우스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는 말을 전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소피는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코리아하우스가 계속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관계자는 새로운 모습으로 꾸며져서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 잠시 정비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죄송하지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저희에게 하였죠. 저희 가족은 패럴림픽 때 코리아하우스를 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코리아하우스 밖을 나왔어요. 저는 아까 전에 소피가 관계자에게 계속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던 이유가 궁금해서 소피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피의 말에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소피는 말했어요. 저는 이번 코리아하우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제가 즐기는 것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모습에 제가 마치 어린 소녀였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소피를 말없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코리아하우스가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앵발리드 광장에서 저는 코리아하우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소피.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아하우스를 즐겨본 사람들처럼 한국의 문화 대단하다고 말하며 제 외침에 동의하듯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소피는 그 모습을 보고 화답하듯 같이 박수를 쳤어요.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케이팝을 부르기 시작했고 소피도 즐거운 표정으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파리의 앵발리드 광장에 자리 잡고 있었죠. 올림픽이 끝난 후 파리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코리아하우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소피와 저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소피는 코리아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립다고 했고 저는 소피와 함께 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소피는 며칠 동안 방에서 케이팝을 들으며 우울하게 지냈고 저 역시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패럴림픽이 시작되면 코리아하우스에 다시 가서 즐거운 추억을 쌓는 거 어때요? 우리 또 즐겁게 놀아봐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소피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래 소피, 우리 한국을 또 응원해보자. 이번엔 직접 경기도 보러 갈 수 있게 예매도 해보자. 소피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더욱 꽉 안아주었고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소피의 말에 감동하여 나도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말하며 패럴림픽을 기다리고 있죠. 현재 저희는 패럴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추억을 쌓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죠. 소피와 저는 함께 인터넷으로 패럴림픽 코리아하우스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언제 올라오는지 수시로 체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소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다음 여름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떠냐고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너무 좋다고 했고 저도 그 아이디어에 동의했죠. 코리아하우스의 문화를 직접 한국에 가서 체험하며 더 많은 경험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더 깊게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꿈꾸며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른 패럴림픽이 왔으면 좋겠어요. 코리아하우스를 온전히 즐기고 내년에 한국에 꼭 여행 가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고생하셨습니다. 당신들의 투지는 멋집니다.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한국의 여름에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을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꼭 뽑아주세요. 파리에서 날아온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소피네 가족이 한국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국의 여름에 가기 좋은 장소들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의 한국 대표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8 LA올림픽에서 태극전사, 태극낭자들의 금메달을 향한 레이스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항공기 화재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뉴스의 연속인 하루하루에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새해에 꼭 도전할 스포츠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평범한 엄마 리사입니다. 이 글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하고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냅니다. 저는 한때 제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이는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떤 계기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태권도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 에단이 7살이던 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에단은 어릴 때부터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7살이 되면서 그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면서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때로는 손으로 벽을 치거나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떼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점점 더 격해졌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냈고 심지어 친구들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님, 에단이 오늘 친구를 때렸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당황스러웠습니다. 에단이 집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건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에단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가 내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했어. 내가 먼저 가져왔는데 왜 내 걸 가져가려고 해? 그렇다고 친구를 때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하지만 난 너무 화가 났단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훈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에단을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에단은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의사가 질문을 던지자 곧바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 내가 화가 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의사의 질문에 에단은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뭔가 던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냥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막 부수고 싶어요.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니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의사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단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자기조절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에단을 키우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혹시 아이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의사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에단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게 하거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참는 것이 힘들다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분출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운동,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단은 그동안 어떤 스포츠에도 흥미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달리기조차 귀찮아하는 아이였고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며칠 후 에단이 갑자기 거실로 찾아와 저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그 순간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니. 솔직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저 공격적인 행동을 더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미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이 요구를 거절했다가 또다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런데 그냥 등록하는 건 안 되고 엄마랑 같이 가서 먼저 태권도장이 어떤 곳인지 보고 결정하자. 에다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미 자신이 다니고 싶은 태권도장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엄마한테 보여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동안 에다는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보는 성격이 아니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도 먼저 나서서 알아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에단이 직접 태권도장을 찾아봤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에단 몰래 태권도장에 전화를 걸어 관장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가 감정을 조절하는 걸 어려워하는 편이라 태권도를 배우면 혹시 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질까봐 걱정이 돼서요. 태권도장 관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싸움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도장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직접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저는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에단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에단을 태운 후 태권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에단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에단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아이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에단은 태권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요. 태권도장에 도착하자 에단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늘 귀찮아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이였기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에단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장 안에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연습하는 아이들, 기본 품새를 연습하는 아이들, 그리고 구석에서 쉬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도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수련 중인 또래 친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고 허공에 발차기를 해보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에단을 바라보며 태권도장 관장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감정 조절을 어려워하는 편이라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괜찮을지 걱정이 돼요. 관장님은 차분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에단의 태권도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아침에 나갈 때 문 앞에서 갑자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단은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 물건을 들어주기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기 시작했죠. 예전 같았으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마다 조마조마했는데 조심히 물건을 들어 옮기는 에단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태권도장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런 변화를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권도가 에단을 바꾼 걸까?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에단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단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기 전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집에서도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화를 참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건
과거에는 모든 것이 귀찮고 하기 싫다는 태도를 보이며 물건을 던지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가방을 챙기고 태권도복을 곱게 개어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뭐 하나 깨질까 염려되었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에단의 행동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단이 집에 돌아와 신난 얼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승급 심사 있어. 부모님도 와서 볼 수 있대. 승급 심사. 그게 정확히 뭐야? 태권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 심사를 보는 거야. 그동안 배운 기술이랑 품새를 보여주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새로운 벨트를 받을 수 있어. 에단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에단의 태도가 너무나도 달라진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랑 아빠 꼭 와야 해. 내가 새로운 벨트를 따는 모습을 엄마 아빠가 꼭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말하는 에단을 보니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태권도를 시작한 후 바뀌어가는 에단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스포츠가 에단을 바꾼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에단의 승급 심사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승급 심사 당일 남편과 저는 태권도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기 위해 태권도장은 바글바글했고 에단은 이미 도장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장에서 어떤 수련을 했는지 직접 볼 기회가 없었기에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심사가 시작되자 에단과 또래 친구들이 차례로 심사에 임했습니다. 심사는 크게 기본 동작 품새, 그리고 격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동작을 따라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두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에단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습니다. 심사관 앞에서 정확한 자세로 서 있고 주어진 구령에 맞춰 한 동작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품새를 할 때 에단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에 힘을 주며 마치 한 편의 공연을 하는 듯이 정성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파 순서가 되었습니다. 에단이 송판 앞에 서자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낙담하지 않을까? 관장님이 송판을 들고 에단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에단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있는 힘껏 발을 내질렀습니다. 순간 송판이 반으로 깨지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은 감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어. 에단은 얼굴이 빨개진 채 쑥스러워하면서도 입가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 관장님께서 직접 에단에게 새 벨트를 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이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던 아이가 이렇게 절제하며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다니. 에단은 새 벨트를 메고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박수를 치며 에단을 칭찬했습니다. 에단, 정말 멋졌어. 승급 심사가 끝난 후 태권도장에서 수련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관장님께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에단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어요. 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에단이 스스로 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관장님의 말에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장님, 에단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관장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단이 처음 도장에 왔을 때 저는 아이가 화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수련을 하면서 점점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의 말에 따르면 에단은 처음 태권도를 배울 때부터 무조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배우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에단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을 보며
질투심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태권도에서는 중요한 것이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관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함께 수양하는 무술인가요? 저는 혹여나 에단이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던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놀랍게 바뀐 모습에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자 관장님은 벽에 걸린 한국의 국기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권도의 기본 가르침에는 여러 덕목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평하고 예술적인 경기를 펼치며 자기 통제를 유지하고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수련하는 무술이죠. 저는 모든 수련생들에게 이 덕목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태권도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에단에게도 자기 통제와 노력, 인내를 수련하라는 말만 전달하니 스스로 깨우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관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변화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에단이 변화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뒷좌석에 앉은 에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오늘 최고로 멋졌어. 에단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승급 심사도 꼭 통과할 거야.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에단이었다면 무언가를 배우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단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지나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꾸준히 노력해서 블랙벨트까지 따게 되고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까지 가입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까지 하러 다녔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표출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단은 태권도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 친구들과 자주 싸우던 아이가 이제는 태권도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삶의 목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에단과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꾸준히 해왔지만 정작 저는 에단이 태권도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태권도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에단아, 너는 태권도가 왜 좋아? 에단은 잠시 고민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화를 참지 못했잖아. 그때 나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가 나고 다른 친구들에게 불만이 많았어. 그러다가 태권도를 배운 한 친구를 만났어. 그 친구가 내게 맞서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 그 순간 나도 미안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야? 데이빗 정, 태권도장 관장님의 아들이야. 저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단을 변화시킨 친구가 바로 태권도장의 관장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 정말 화가 났었어. 내가 때릴 것 같은데도 그 애는 피하지 않고 그냥 미안해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그날 이후 데이빗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태권도를 배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난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싶어서 배운 거였어. 내가 더 강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어. 관장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태권도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단순히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승급 심사를 볼 때마다 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게 기뻤고 처음으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 순간 에단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화를 내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수까지 하겠다는 거야? 응, 나는 이걸 더 잘하고 싶어. 그리고 나처럼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도 가르쳐 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변화한 에단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로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는 에단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의 태권도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변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태권도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여전히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단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SNS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왜? 태권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특히 나 같은 애들, 화를 참지 못하는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랑 같이 해볼래? 엄마도 내 태권도 경기 보러 와서 응원해줘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태권도로 인해 사랑스러운 아들이 된 에단을 볼 때마다 태권도의 본국인 한국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앞으로 에단이 태권도 선수로 성장하면 한국으로 갈 날도 많아지겠지요. 한국에 가게 되면 제 아들을 바꿔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여행해 볼 생각입니다. 아들과 함께 갈 만한 좋은 장소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태권도의 기본 가르침을 잘 새겨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단이 태권도 선수가 되어 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수와 겨루기를 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리사네 가족이 한국에 왔을 때 가볼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을 모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